안녕하세요. 라이트비 이상재 송시상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기획을 좀 해봤어요. 새로운 코너의 제목은 라이드TV의 중립기어입니다. 송지상 기자. 네. 중립기어를 박는다. 뭐 그런 표현 들어봤죠?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많이들 쓰는 표현인데, 사건이 있을 때 기존에는 그 사건에 대해 뭔가 서술한 기사든 영상이든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보고 이거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지던 것에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상황도 있지만 반대쪽의 입장도 들어봐야 돼. 그렇죠. 양쪽 얘기를 그렇죠. 일단 들어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중립기어를 박아놓고 좀 더 판단을 유보하겠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쪽 얘기를 듣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이쪽 얘기 마저 듣고 나는 결론을 내리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중립기어 박는다. 일단 중립기어 먼저 박아놓고 다른 쪽 의견 올라오면 그때 결정할게요. 그때 판단 내릴게요. 뭐 그런 게 좀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좀 사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저희가 좀 그런 거를 보면서 라이드TV에서도 중립기어를 좀 이렇게 요런 문화를 좀 이용을 해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양쪽 얘기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지상 기자가 A라는 편 쪽에서 얘기를 하면 저는 B라는 편에서 얘기를 해서 양쪽 얘기를 다 들려드리고 결론은 저희가 안 냅니다. 결론은 저희가 안 내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결론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갖고 이런 기획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양쪽 얘기를 다 듣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아이템으로 뭘 정했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그 이륜차에 대한 전면 번호판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페이스북에 선거 공약을 이렇게 좀 내셨는데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륜차 소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전기 이륜차를 조기 확대하고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환도 지원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뒤에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 소음 단속 강화 그리고 전기 이륜차 조기 확대 이거는 사실 그렇게 이슈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이슈 지금 모터사이클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인스타 그런 데서 다 이슈가 되는 건 첫 번째입니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이 문제가 가장 좀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이슈는 처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꽤나 오래전부터 이 정치권에 던져지는 떡밥? 이런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을 정도로. 이거 한다 안 한다 말도 많았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온 거는 사실 몇 번 안 됐고. 특히나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약간 특징이 말한 건 다 지키는 스타일. 약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계곡 옆에서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다 부시겠다. 다 늦잡겠다. 원래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진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말한 거는 진짜 하고야 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되면 100% 한다고 일단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모터사이클 타시는 우리 라이더들 배달을 하시든 취미로 타시든 뭘 하시든 간에 모터사이클 관련된 분들이 되게 많이 좀 이슈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송 기자는 라이더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 기자는 철저하게 라이더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오토바이를 안 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립기어를 지금은 받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맞네, 틀린 거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일반 시민의 입장인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토바이를 여태까지 잘 탔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100%예요, 100% 이거는. 그렇죠. 신호도 잘 지키고 과속 안 하고 일반 차들처럼 앞에 카메라를 이렇게 신경 쓰면서 단속하기도 쉽고 그렇게 했으면 이걸 굳이 지금 앞에 다냐 뒤에 다냐 무슨 하는 게 의미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그냥 앞에 달든 뒤를 달든 여태까지 잘 지켜져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떼서 앞으로 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에는 이미 옛날부터 앞에다가 다는 나라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앞에다가 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잘 안 지켜지니까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 시간 이꼬르 돈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막 뭐 과속에 인도 타고 뭐 신호 안 지키시고 뭐 그런 거 다 있으니까 앞으로 번호판을 내걸면 확실히 신경도 더 쓰실 거고 아무래도 좀 카메라나 그런 거 눈치를 더 보겠죠. 그래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가자고 번호판을 앞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인 거죠? 네, 저는 이제 라이더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라이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수월한데 네네. 일단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똑같이 이륜 자동차라는 타이틀을 달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권리만 빼앗기고 있다. 이 부분에 가장 분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자동차 고속도로 전용도로 통행을 제한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전용도로든 고속도로든 통행이 금지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모터사이클은 전혀 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속도로가 1972년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1992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한을 당하면서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은 그냥 시내로만 국도로만 뭐 국도 중에서도 또 전용도로 구간 다닐 수 없는 우회해야 하는 뭐 이런 불편함을 겪고 참으면서 지내왔는데 그 와중에 또 규제는 들어가지만 제대로 된 권리는 보장해주지 않는 이런 작금의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은 그래 전면 번호판 좋다 이거야. 너희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근데 우리한테 규제만 계속 요구하고 권리는 안 줄 거야?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근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없는 번호판을 뭐 만들어서 새로 달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번호판 위치의 변경이잖아요. 위치의 그냥 변경일 뿐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송 기자가 차 얘기했죠? 차는 앞뒤로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똑같은 차라며 일반 자동차 앞뒤로 다 달려있어. 그래서 일반 차라고 해서 앞에도 달고 뒤에도 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옮기자는 건데 왜 여태까지 뭐 이렇게 고속도로 못 달리고 뭐 하고 그 얘기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고속도로 통행 가능 불가능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다른 얘기다. 그 우리나라 모터사이클의 문화나 뭐 좀 운전 습관이나 그 수준이 사고도 안 나고 준법 정신 강하고 그러면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게 할 수도 있다.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생기고 제일 처음부터 금지가 됐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처음엔 달렸었다고. 제일 처음엔 달렸었는데 사고 많이 나고 뭐 하고 하면서 이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금지 딱 그렇게 했고 그 금지된 게 여태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데모도 하고 뭐 탄원서도 넣고 뭐 시위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다 하신 거 아는데 이게 지금 번호판의 문제와 이 권리의 문제와 다른 얘기 아니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뒤에서 앞으로 옮기자고 하는 거니까 사실 라이더들이 말하는 그런 권리와 뭐 권한과 뭐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단순히 번호판이 뒤에 부착되어 있던 게 앞으로 옮겨지는 부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모터사이클이 구조적으로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덜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모터사이클이 전면으로 장착이 되게 되면 그런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뭔가 차체의 거동성, 앞바퀴가 뭐 좀 가벼워져서 접지력이 좀 약해진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하나. 그리고 사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번호판이 앞에 장착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좀 알아보고자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셨다면 보셨겠지만 동남아시아,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사실 앞으로 장착을 하고 있기는 해요. 장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고로 이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보행자에게 이것은 마치 칼과 같은 흉기가 될 수 있다. 뭐 그냥 단순히 자상, 칼로 베인 상처를 입는 건 물론이거니와 심하게 부딪힐 경우에는 신체 일부가 절단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면 번호판 자체가 그동안에 수차례 논의가 되었음에도 도입되지 않은 건 이런 안전성 문제가 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사례 중에 하나가 2016년도에 이제 국회에 발의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것에 따르면은 자동차는 어느 정도 전면부에 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가 되어서 나오지만 이륜차 자체는 전면에 번호판을 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설계이기 때문에 장착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터사이클의 뭐 형태에 따라서 이 번호판을 어디다 장착할 거냐, 장착할 위치,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는 어느 정도 균일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속 효용성이 있는 부분인 건데, 모터사이클은 이 구조를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스쿠터는 어디다 달 것이며, 슈퍼스포츠 흔히 뭐 레플리카라고도 하는 그런 거는 어디다 달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다각도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면 번호판이 그렇게 실용성이 없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 저항의 문제가 차량의 운동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번호판이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내는 의견이 아니에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뭐 그동안 발의됐던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반려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번호판이 그런 안전성 문제, 탑승자가 됐든 보행자가 됐든 이런 안전성 문제 측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전면 번호판 자체가 현재 모터사이클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안전과 관련해서 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제가 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나 이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했다가 라이더들한테 욕 엄청 먹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너무 걱정이 돼갖고 겁나는데 나 이거 완전. 일단 그 이번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공약을 잘 보면 이게 라이더, 니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거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일반 시민들도 보행자 뭐 다 같이 안전해지기 위함이고, 그게 전면 번호판 부착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 우려 지적을 고려해서 스티커형이나 세로형 번호판 도입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합성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막 스티커형으로 하면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안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단속만 적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옮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오히려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배달 기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상, 운송, 보험을 오히려 확대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세로형으로 하고 앞에 뭐 가드 이렇게 하고 뭐 날아가고 뭐 하고 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뭐 이런 공약을 내걸 때 해외 사례 같은 거를 안 찾아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그걸 또 국내에 적용했을 때 어떤 사례가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국내 지금 운송 상황이나 뭐 국내 교통 상황, 도로 상황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번호판을 이렇게 우리가 달 수 있는 플레이트, 자리에 같은 거를 뭐 어떻게 장착하고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그 반대쪽에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 스티커형이나 세로형 번호판에 대한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더 다 같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그 배달하시는 분들 보험료가 엄청 비싸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상, 운송 보험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느냐, 좀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시민 편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네. 아, 정말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는 거를 확 느꼈던 게, 그래요? 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차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단히 관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번호판 잘 붙어있나? 내 번호판 멀쩡한가? 이거거든요. 네네. 약간의 손상만 있어도 번호판 손상으로 단속당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접지 않아요. 지나가는 놈이 해코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번호판을 접어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달리다가 단속당하면은 벌금 봅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 막 번호판 식별을 용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번호판을 접는다든지 번호판을 오염시키는 행위 외에도 간간히 다니다 보면 보이는데 도마뱀 무늬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번호판 가드를 장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단속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 정도로 기존 번호판에 약간의 손상, 변형만 가해져도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번호판의 그런 변형, 손상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건데, 하물며 지금 말씀하신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 모터사이클 전면부를 생각하시면은 평평하면 없어요. 네. 그죠? 이 굴곡이 져 있기 마련이고, 요걸 스티커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굴곡져 있는 면에 이거 스티커를 아무리 잘 붙인다고 해도 울어요. 그러면 그만큼 인식률이 낮아지고 단속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티커형 번호판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로형 번호판을 얘기하셨는데 세로형 번호판도 그렇게 썩 용이한 장착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게 모터사이클마다 구조가 다 제각각이란 말이죠. 어떤 거는 뭐 세로형 번호판을 달기 좋게 서스펜션이 길게 뽑혀있는 뭐 어드벤처형 모터사이클도 있는 반면에 이런 세로형 번호판을 장착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뭐 슈퍼스포츠 계열 이런 거는 번호판을 뭐 원하시는 대로 장착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보일까요? 페어링이 다 가려지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카울에 대부분이 가려지게 될 텐데 과연 이것을 장착하는 것이 단속에 효용성이 있겠느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오히려 지금 라이더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난 그 배달 라이더들의 그런 불법 운전, 난폭 운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그럴 거면은 차라리 후면 번호판 단속을 강화해라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후면 번호판은 그대로 달려 있는 거고 후면 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만 바꿔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보다 오히려 더 단속의 효용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부 라이더들의 의견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전면에 그런 번호판 같은 걸 장착을 해놨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달리다가 카메라가 있네? 그럼 팔을 뻗어서 저는 이렇게 그냥 가려주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네. 방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못했어요. 와. 네. 예를 들어 윈드 스크린에다가 우리 번호판을 이렇게 뭐 스티커 형태로 붙여놨어요. 이렇게. 네. 야. 그럼 윈드 스크린이면은 여러분 팔만 뻗으면 가릴 수 있어요. 그쵸. 지나가면 돼요. 그렇죠. 번호 하나만 네. 인식이 불가능해도 하나 두 개만 하기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카메라 단속을 피해가는 분들도 대단히 많을 거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죠. 근데 후면은 좀 다르죠. 물론 이제 후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뒤로는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분들 뭐 요즘에 뭐 배달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간간히 뭐 자물쇠, 모터사이클용 자물쇠라든지 이런 걸로 가리신다든지 인형, 뭐 엔진 오일을 뿌려가지고 뭐 흙 같은 걸 뿌려서 흡착시켜가지고 뭐 식별 불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개 경찰들이 단속을 해서 그런 분들을 잡아내면 되는 문제인 거고 위반 부분은 그렇게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방안이 오히려 저는 좀 더 합리적이고 확실한 효용성 있는 그런 대책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편리하게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하는 핑계 아니냐, 뭐 그냥 부실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그 여태까지 소음이나 인도주행, 불법을 자행했던 그런 라이더들한테 많이 당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특히 막 소음 같은 것들 때문에 막 밤에 잠 못 자고 막 시달리시고 막 그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곧이곧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다 핑계, 그냥 뭐 이유 되지 마라. 나라에서 앞으로 옮긴다는데 그냥 잔말하지 말고 그냥 옮긴다고 하면 그냥 옮겨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강보다 니네가 여태까지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도 번호판이 지금 뒤에만 달려있었지 앞에 달린 적 한 번도 없었었는데 그렇죠. 니네 편한 대로 여태까지 다 해주고 했는데 네. 인제 와서 니네가 다 해갖고 상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제 와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나도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들 거기에 막 다 좋아요 누르고 막 동의 뭐 하트 뭐 누르고 막 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또 이게 필요하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차랑 모터사이클이랑 사고가 났어요. 근데 블랙박스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블랙박스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에 전면 번호판이 없으니까 정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앞에 번호판이 있으면 인식도 잘 되고 뭐 자잘못을 가리기에 너무나 편한데 이게 모터사이클은 뒤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뺑소니가 나거나 사고가 났어. 근데 일단 또 헬멧도 쓰고 있고 그래서 인식이 잘 안 돼. 근데 도주를 했는데 뒤에 번호판이 또 막 가려져 있고 훼손돼 있고 막 그러네. 그렇게 되면 못 잡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갔을 때 안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일단 그리고 모터사이클이랑 사고가 나본 사람들 그리고 뺑소니 같은 걸 이제 당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뺑소니 상황을 겪었을 때 앞에 번호판이 있으면 좀 나아질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보통
치고 도망갈 정도의 분들은 뒤에도 번호판이 없으시죠. 아, 그런가요? 예, 그 부분은 경찰에게 좀 더 뭐 적극적인 처리, 조사, 뭐 수사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차피 뺑소니인 거 본인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시는 분들은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대체로 뒤에도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앞에 번호판을 꼭 달아야지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뭐 모터사이클 다니는 것들 중에 보면은 뭐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간간히 번호판 안 달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전면 번호판이 그렇게 뭐 사고 뭐 해결, 예방, 방지 뭐 이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어차피 사고 내고 도망칠 분들은 앞에 번호판을 달거나 안 달거나 여기 상관없이 번호판 자체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현실과는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더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전면 번호판을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 들어봤고 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전면 번호판을 빨리 허용을 해서 번호판의 위치를 뒤에서 앞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양쪽의 의견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뭐 여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또 뭐 전기 관련된 것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양쪽의 의견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양쪽의 의견을 다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이제 좀 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중립기여를 풀고 결론을 내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한쪽의 의견만 듣고 결론을 내려서 한쪽을 욕하거나 싸잡아서 비판하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이제 양쪽 의견 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다 들으셨으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뭐 의견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일단 뭐 라이드 TV의 중립기여는 뭐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양쪽 의견을 다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목적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저희 첫 번째 라이드 TV 중립기여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나름 뭐 이게 되게 상반된 찬반 의견이 있는 그런 이슈라고 이륜자동차 번호판 이 위치와 관련된 게 뭐 딱 여기에 딱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찬반 의견이 많이 나뉘고 양쪽 의견을 모두 다 들으시면 아무래도 좀 이해하시거나 뭔가 판단, 결론을 내리시기에 좀 더 좋은 이슈가 있으면 또 라이드 TV 중립기여로 또 저희가 중립기여 컨텐츠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드 TV 이상재 송시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나 이거 나가면은 욕 엄청 먹어. 이거 중간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오는 사람은 내가 그죠? 내가 일반 시민 편에서 해갖고 송 기자 막 공격하는지 오해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저도 아까 얘기하면서 순간순간 좀 울컥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 나는 막 이렇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막 더 두둔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토바이 오래 지금 타고 있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되게 이게 하기 어렵더라고 이게 제 개라고 그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번호판 옮겨야 된다고 했던 애라고 쟤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나 되게 어렵네.